이란은 미국의 핵 합의와 관련해 긴급 협상을 요청했으며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즉각적으로 접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정말로 거대한 함대와 항공기를 배치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우연이 나타났습니다. 1월 30일이란 국가안보 최고회의 서기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실제 공격 준비 속에서 군사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러 급히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이란과의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물론 소중히 여기지만 이란 편에 서서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테헤란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중재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그 사이 미 국방부는 이란 국경에 군함과 항공기를 배치했고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인들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는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 링크도 있으니 그쪽도 꼭 구독해주세요. 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이란이 워싱턴과 매우 진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우리와 협상 중이며 대규모 함대가 그쪽으로 갔다. 뭔가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동맹국들이 안전 문제로 공격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계획을 말했다면 여러분 기자들에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나쁘거나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이라는 자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해안에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에이브러햄 링컨과 해군 타격단이 파견됐고 많은 항공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에서 바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인포그래픽을 게시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을 보면 미국이 이미 중동 지역에 C-17 COM, C-130 수송기와 최대 20대의 KC-46 공중급유기 그리고 E-11A 통신이 RC 135 정찰기 탐색 구조기까지 파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전선에는 F-35A와 EA-18G가 배치되어 있고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F-15와 EA-10C도 운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 해군은 아라비아해에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알리 버크급 구축함을 집중 배치했으며 추가로 미 구축함들이 아만만, 페르시아만, 아카바만 그리고 지중해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엔 원자력 잠수함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조지아도 작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엄청난 함대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군대가 배치될 수 있는 모든 방향에서 완전히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 모든 함대가 이미 벨라루시에 전투 배치를 마쳤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아야톨라 정권에 신속하고 단호한 작전을 원하지만 장기전으로 번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트럼프가 보좌관들에게 침공 계획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구상에 따르면 이러한 공격은 이슬람 공화국에 충분히 강한 타격을 가해 미국에 양보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며 시위대 탄압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논의된 방안 중에는 백악관과 펜타곤이 마련한 이른바 빅 플랜이 있는데 이는 정권 시설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덜 대규모로 이슬람 공화국의 상징적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방안은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격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처음에는 조금 폭격을 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또다시 폭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여전히 수사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워싱턴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이 공격하면 지역 전쟁이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메네이의 고문 알리 샤마니는 이란 무장군이 더 넓은 전선에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동시에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이란은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유럽연합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결정에 대응하여 이란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모든 무장군을 테러 단체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릴 테러리스트라 하지만 너희도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떠든다. 이와 동시에 이란 대통령 마수드 피제슈키안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미국과의 추가 협상 및 핵 협상을 시작하라고 이란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이 금요일에 이스탄불에서 만나 핵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 결렬과 12일간의 전쟁 후 첫 직접 접촉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등장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란이 재협상에 동의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월 30일에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서기 알리 라리자니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을 위해 급히 모스크바로 날아왔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미국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크렘린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의의 세부 사항은 물론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주재 이란 대사 카젬 잘랄리는 협상의 주요 주제가 중요한 지역 및 국제 문제와 양국 간 협력 확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라리자니는 푸틴에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신을 도왔고 샤헤드 드론과 미사일을 보냈으며 기술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리자니는 성과 없이 모스크바를 떠났고 그가 테헤란에 오자마자 이란 대통령 피제슈키안은 정부에 미국과의 협상 준비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정해야 할 점은 러시아인들이 이란을 완전히 돕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사람을 버리지 않잖아요. 기억하시죠?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선의의 중재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에도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모스크바가 테헤란 핵합의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라브로프는 도울 준비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과 싸울 필요가 있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당신들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라브로프의 인용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상황 완화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선의의 중재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이 조금 넘은 2015년에 러시아는 이란 핵 프로그램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슬람 공화국의 초과 농축 우라늄을 우리나라로 반출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이스라엘, 이란,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파트너의 모습입니다. 러시아에 관한 이야기라면 여기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미 아시겠지만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